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이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이 면담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파인글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오후 4시 54분에 면담이 시작됐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좀 스케치가 또 하나 나왔는데 참모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10분 정도 그 잔디밭을 이제 걸으면서 산책을 했고요. 면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한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고 한 대표 앞에는 이 제로 콜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 이렇게 좀 직접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좀 밝혀왔고요. 그리고 한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국민의힘 그 원로들 상임 고문들과 오찬을 함께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2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즉각 실시,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등의 얘기가 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때는 이제 오미자차가 그때 나왔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는 왜 안 나왔냐 뭐 이런 가십성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예. 직접 제로 콜라까지 챙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 곧 예정돼 있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 야당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석을 촉구하기 위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그 이제 동행 명령장을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를 찾았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참관 목적으로 좀 동행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동행 명령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경호 인력들에 맡겨서 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과거 이제 명태균 씨의 측근이고 김영선 의원실에도 근무를 했던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예, 일단 강 씨는 이 공천과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 이렇게 좀 말한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그러면서 녹취록 몇 개에서 제공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확인하면 김 여사와 명태균 사이를 알 것 같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여사가 관련됐다라는 주장을 편 거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오빠 전화 왔지요, 잘 될 거야요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분명히 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이제 제공했다라는 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직접 김 여사의 육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좀 전해 들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이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명씨와 명씨 막내딸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비 절반을 받은 게 공천에 대한 대가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 씨가 이제 직접 김 여사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인지 물었는데 이 오빠 전화 왔죠? 이 육성 외에 다른 부분은 직접 들은 건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했습니다. 예, 오늘 이 국정감사와 별도로 또 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녹취록이 여러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꾼 얘기를 하면서 뭐 윤핵관 문제를 상의를 했다라든지 뭐 김영선 의원이 이제 본인이 명태균 씨 덕분에 뭐 의원이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들을 또 이제 녹취록으로 공개가 되기도 해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한번 다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내일 좀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북한 군임이 좀 명백해 보이는 좀 증거도 보이고 또 CNN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은 이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이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정원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성 사진과 이동 경로까지 좀 공개를 했는데 일단 메시지는 정치권 메시지는 국민의힘 메시지가 가장 센데 이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의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그런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그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좀 인정을 해주거나 또는 한반도 유세 시에 좀 개입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다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처음 파병설을 제기했을 때 러시아는 가짜뉴스라면서 맞섰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정원이 밝힌 이후에는 좀 잠잠한데 조금 전에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 입장이 나왔는데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이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했고 이동 경로까지 상당한 좀 상세한 정보를 좀 밝혔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스탠스가 약간 애매한 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그 보도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다른 설이 또 제기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예. 이분이 러시아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때다 이런 견해를 밝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그 라오스와도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최근 라오스와 러시아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해줬고요. 실제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러시아와 라오스가 2019년부터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살상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는 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전해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국방부 브리핑을 보면은 전하규 대변인이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를 두고 지금 뭐 무기 지원이나 어떤 군사 파견도 좀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대다수 언론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조선말로 한국말로 이제 한국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조선어로 치수, 군복 치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합동훈련이라면은 그 러시아 군복 치수를 굳이 알아야 될 게 챌 필요는 없으니까 자국의 옷을 입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우리 외교부가 그래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를 했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죠. 예, 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이 협력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제 북한군 파병은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라는 점을 또 지적하고 이게 또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유엔 헌장 위반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방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우리 이제 국군 심리전단은 전방 지역에 좀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군에서는 155mm 이제 포를 더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추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리에이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